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 부자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인사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사장님 부자 되세요. 그런데 과연 이 부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막연하게 부자가 너무도 되고 싶은데 실상은 주위를 둘러봐도 이 간단한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이 구독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럼 몇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죠. 이 이건희 회장은 보유 재산 중 어떤 재산이 가장 많을까요? 주식, 현금과 예금, 부동산, 기금속. 그럼 이 기사를 한번 접해보시죠. 이건희 회장 주식가치 3.9조 증가. 이 이건희 회장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금과 예금, 부동산, 기금속도 아니고요. 바로 주식입니다. 이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된 가정은 삼성 주식 하나로 설명이 되죠. 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온 가정이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는 2018년 2월 세계 기업가치 100대 기업의 순위입니다. 이 중 알리바바의 경우 무려 1년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90%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일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데 긴 시간 후의 일에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100대 부자들은 어떻게 부의 증식을 이루었을까요? 역시 단연 주식입니다. 단순히 그 기업의 보유 지분을 조금씩 늘려오면서 남들보다 빠른 부의 추월 차선을 경험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기업 리스트를 보더라도 보유 주식 가치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년의 시간 동안 1억을 투자해라. 그리고 1억을 투자하면 매년 10%의 금액인 1000만원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약속한다면 오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사람들은 눈을 번쩍이고 투자한다고 하겠죠. 그럼 주식을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의 이 실질적인 이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이 차트는 미국의 S&P 지수이고요. 91년도부터 19년 2월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2003년 닷컴 버블, 2009년 리먼 사태를 제외하고는 줄곧 우상향이죠. 그런데 이런 우량주에 1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차트는 10년을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즉 제로 이하는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플러스는 수익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09년 리먼 사태를 제외하곤 내가 언제 주식을 샀던 이 항상 100% 이상의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원금 대비 100% 이상인 경우이고요. 만약에 1000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매년 10%씩 10년씩 상승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복리의 마법으로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약 2600만원으로 260% 상승한 결과가 되죠. 이거는 단순히 제가 지수로만 가정을 했을 뿐 이건희 회장은 주식을 보유하기만 했는데 얼마를 벌었을까요? 삼성전자로만 대략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삼성전자의 총 주식 발행량이 59억 주이고요. 이 이건희 회장만 따지고 봤을 때 4.16%의 지분을 들고 있네요. 물론 삼성물산이든 삼성 계열사 주식을 합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지만 삼성전자 가지고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으로만 2억 5천주가량을 들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가 46,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11조 5천억의 주식 보유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죠. 그럼 1998년도에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1998년도에 주식 가격이 2,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때의 가치는 대략 5천억 정도의 가치였고요. 현재의 차익을 빼면 대략 앉아서 11조가량을 단순히 삼성전자 주식으로만 부를 증진시킨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더 샀고 더 팔고는 큰 의미가 없어서 빼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런 기사들 읽어보게 되죠. 이런 기사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놈들은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날 때도 부자로 태어나고 완전 금수저네,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게다가 부자니까 돈에 여유가 많아서 상속도 해주는구나 이렇게 당연한 시각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흔히들 놓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은 예금이 안전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들은 자녀에게 돈을 주게 될 때
안전한 현금으로 넘겨주려 하지 이 위험한 주식으로 절대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업주들은 이 자녀나 손자에게 주식을 줄까요? 작년 태어난 젖먹이에게도 주식을 물려주는 걸 보면 이 경영권과 관련지어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만의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법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주 및 재벌의 안목으로 망하지 않고 성장할 기업을 골라서 아이들의 계좌에 주식을 사주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물론 매매는 하지 않을 거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계좌의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는 보면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아이들은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매매하는 법은 몰라도 주식을 보유하면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 자본 교육을 마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주식을 도박이라 배웠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 배웠죠. 아껴서 저축하고 차곡차곡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지만 이런 기업 경영가들의 아이들은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서 이 보유하라고 배운 겁니다. 이런 교육의 차이가 재벌은 재벌을 계속 낳게 되고 서민은 계속 서민을 낳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절약해서 저축할 때 그들은 그 저축으로 모인 자본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고 그 기업의 지분을 늘려 부자가 된 겁니다. 절약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모아서 저축하는 교육을 받느냐, 지분을 늘려 이윤을 얻고 자본을 빌려 사업하는 교육을 받느냐, 이 교육의 차이가 저는 재벌과 서민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는 매일 앉아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해도 이 시급으로만 일당페이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망하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 사업에서 위험이 적고 수요가 꾸준한 사업을 고르고 이 경쟁력이 있어 경쟁사 대비 앞서가는 기업을 골라 이 보유하기만 해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단기로 매매하면 매우 위험하지만 이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그 기업을 잘 고르면 매우 안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화폐가치 하락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0억 이상의 거액의 돈을 은행에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화재라든지 각종 세금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재벌들은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이 도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보유하려고 하지 않고 매매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BCG 2019년 글로벌 부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가난한 자는 금융자산 중에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높으며 반면 자산이 많을수록 현금 보유 비율이 낮고 주식 보유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죠. 즉 부자일수록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 전 세계 공통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의 이익, 즉 단타치기로 몇십만원, 몇백만원 수익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와 함께 꾸준히 보유 지분을 늘려가게 되면 덩달아 자신의 가치도 같이 상승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였고요. 이 주가 지수는 길게 보면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짧게 보니 매번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당신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투자할 돈이 작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술 먹을 돈 단돈 몇 푼이라도 적금하듯이 차곡차곡 모아가시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저때 돌아갔으면 저 주식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항상 늦어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당장 실천하면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 영상이 나름 유익했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만 항상 노력하고 분석하는 깍시였습니다.